드디어 왔습니다. SBS 금토 드라마 귀궁 10화. 육성재, 김지연이 연기하는 강철과 여리가 쌍방 로맨스를 시작했죠. 입맞춤, 꽃 피우기, 설렘 폭발, 거기다 팔척귀의 정체까지 드러났습니다. 귀궁 10화의 핵심 전개부터 감정선, 반전까지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드디어 시작된 쌍방 로맨스. 9화에서 첫 입맞춤을 나눈 강철과 여리. 10화는 그 여운을 그대로 이어가며 두 사람의 설렘 가득한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입맞춤 이후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두 사람. 강철이는 여리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고 여리는 그런 강철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여리와 강철, 이 둘의 감정이 교차하던 순간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천년의 기다림과 해방감이 담겨 있었죠. 영금의 진심, 강철의 혼란. 이 모든 걸 묵묵히 지켜보던 사람, 바로 영금. 늘 여리 곁에서 따뜻한 조언을 건네던 그녀가 이번엔 강철이에게도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사는 게 별거 아니야. 마음 나눌 사람 손잡고 서로 챙겨주며 사는 게 제일이여. 이 말은 단순한 일상 조언 같지만 강철에겐 존재를 뒤흔드는 한마디였습니다. 왜냐하면 강철은 천년을 살아온 이묵이 태어날 때부터 신이 되어 승천하라는 운명을 부여받고 그 길만 바라보며 살아온 존재죠. 그에게 사람의 삶이란 누릴 수도 선택할 수도 없는 금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강철에게 그냥 마음 나누고 손잡고 같이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귀하다는 말은 처음 듣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인 셈이죠. 영금의 이 말은 강철의 마음속에서 신으로서의 목적과 사람으로서의 소망을 정면으로 충돌하게 만듭니다. 승천이라는 목표만 바라보고 살았던 강철이 처음으로 지상에 머무는 삶을 욕망하게 되는 순간, 그 중심에는 당연히 여리가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더는 위를 바라보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는 마음. 이 순간 강철은 서서히 신의 껍질을 벗고 사랑하는 한 인간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장면은 짧지만 강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장면이에요. 그가 인간의 감정을 느끼고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결정적 계기. 그리고 시청자인 우리에게도 사랑이란 감정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다시금 느끼게 하는 가장 잔잔하면서도 울림 깊은 순간이었습니다. 비비의 불안과 질투. 하지만 모두가 이 관계를 반기는 건 아닙니다. 바로 비비, 조한결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죠. 비비는 여리와 강철이 가까워지는 걸 심하게 경계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강철이 이 사랑에 더 깊이 빠질수록 결국은 이무기의 본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비는 극중 내내 강철이가 다칠까 걱정된다는 이유로 여리에게 경계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강철은 원래 인간이 아닌 천년 묵은 이무기, 사랑, 질투, 그리움 같은 인간의 감정은 강철의 본성을 무디게 만들고 결국 신의 경지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비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철이 여리를 향해 마음을 열수록 그의 마력은 약해지고 강철의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걸. 사실 비비에게 강철은 단순한 주군이 아닙니다. 수백 년을 함께하며 친구, 동료, 가족 같은 존재였고, 그런 강철이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에 휘둘리는 걸 보는 게 괴롭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질투는 그래서 단순히 삼각관계 같은 얄팍한 갈등이 아니라 신으로서의 균형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하는 고통에서 비롯된 복잡한 감정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전개해서 비비가 강철을 위해 여리를 밀어내는 선택을 하게 되는 복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주목해야 할 감정선이겠죠. 강철의 직진, 피어나는 로맨스. 하지만 강철은 그런 우려조차 무릅쓰고 여리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여리를 위해 석 달치 녹봉을 몽땅 써버리고 여리가 오래전 바라봤던 신발을 기억해서 선물까지 준비하죠.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이른 봄꽃을 피워주는 이무기 마법까지. 이 장면은 보는 시청자들조차 심쿵하게 만든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내 곁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말거라. 이 대사는 단순한 연애 고백이 아니라 강철의 천년 외로움을 덜어준 단 하나의 사람에게 전하는 맹세였죠. 여리의 고백 융갑이 아닌 강철이. 여리 역시 그 진심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몸이 없어도 넌 강철이일 테고 난 몸주신으로 널 섬길 거야. 그게 내가 널 품은 내 연심이다. 이 고백은 진짜 핵심이에요. 즉, 여리는 강철이 윤갑의 몸에 깃든 존재라는 걸 완벽하게 인식하고도 사랑을 선택한 겁니다. 육체가 아닌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죠. 이 장면에서 여리는 더 이상 약한 무녀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팔척귀의 빙의. 이번 회차에서 판타지 스릴러의 핵심 축, 바로 팔척귀의 본격적인 빙의 전개가 터졌습니다. 지금까지 풍사는 그저 괴짜 같은 주술사, 아슬아슬한 조력자 정도로 보였죠. 하지만 10화에서 밝혀진 진실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팔척귀를 조종하고 거래들인 주술사, 아구지 그 자체였던 것. 오랜 시간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조용히 왕실의 저주를 흘려보낸 진짜 흑막. 그가 바로 풍산이었습니다. 이걸 알게 된 강철은 혼신의 힘을 다해 여리를 구하러 팔척귀의 본체가 숨겨진 신당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진짜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지죠. 바로 팔척귀가 풍산의 육신을 통해 완전히 빙의해버린 것. 이 장면은 그야말로 소름이 끼칩니다. 풍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바뀌고 화면 전체가 붉게 물드는 그 연출. 그리고 김상호 배우의 연기. 사람이 아닌 귀신을 삼켜버린 듯한 공허하고 기괴한 눈동자. 그 장면 하나로 시청자들은 확신합니다. 아,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풍산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그의 몸 안엔 수백 년의 원한과 악의가 담긴 팔척귀의 사념이 완전히 들어차 있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주술이 아니라 왕실을 붕괴시키고 여리와 강철을 파멸로 몰아가기 위한 복수의 의지가 완전체가 된 순간입니다. 이 장면에서 제작진은 조용히 쌓아오던 복선의 끝을 터뜨리고 드라마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11화를 더 기대하게 합니다. 시청률 대박으로 나올 장면이었습니다. 로맨스와 판타지의 균형, 배우들의 감정선 연기, 매회 터지는 떡밥 해소와 반전, 몸과 혼이 엮인 운명의 로맨스, 그로 엮인 악연, 육신 쟁탈전이라는 독보적 장르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강철과 여리의 로맨스가 본격화된 지금 팔척귀의 다음 행보는 어디로 향할까요? 풍산의 몸에 깃든 팔척귀, 그리고 강철이의 선택은 어떠할지 11화 예고편에선 팔척귀가 풍산의 몸에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풍산이 판수 아구지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는 것. 예고에서 풍산은 붉은 눈으로 강철을 바라보며 넌 날 이길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이무기인 강철조차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귀력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의미. 여기서 시청자들이 주목해야 할 건 팔척귀는 왜 굳이 풍산을 선택했는가? 그 이유는 풍산이 과거 아이를 굶겨 죽이고 혼을 불러내던 자였기에 그 악한 기운과 공명했기 때문입니다. 풍산의 육신이 무너지기 전에 강철은 그를 막을 수 있을까요? 다음 11화는 금요일 밤 10시입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강철이와 여리도 기뻐할 거예요.